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꾸 요새 그거 안 한다고 그거 해달라고 하더라. 누구도 빠르게 넘어가는 다르게 헤어지세요.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반갑죠. 그죠? 근데 이게 항상 그래. 하면 한다고 랄 짙은 사람 있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아주 난폭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튼 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어제 아침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제 아침 들어가서 보면 돼.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암담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해서 중위소득의 50%로 환산을 하더라고요.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거. 평균은 다 합쳐갖고 N빵을 하는 건데 평균은 항상 높게 형성되는 게 여기 1등으로 가면 그 G드래곤, G드래곤 다 있잖아. 그지? 뭐 직업의 모든 건 야미뽀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통상적으로 평균 소득은 상위 한 30%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중위소득이 딱 50%라고 했을 때 그 중위소득의 절반이 되는 거, 절반 되는 게 이게 빈곤층이라고 보는데 그때 1인 가정 중에서 노인들은 거의 70% 이상이 그 1인 가정 중위소득의 절반을 못 벌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이거든. 노인들이 돈이 없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노인 가정 중에서 70% 넘게 그 100만 원을 못 번다는 그 암담한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은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의아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보통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에는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4명을 상정해 놓고 시작했는데 요새는 이제 3명으로 두잖아, 보통. 근데 과연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한 명 부양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인 가정, 4인 가정 중위소득은 얼마나 나오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볼 때 이게 그때그때 다르더라고. 어떨 때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 평균소득을 사용해서 평균소득이 몇 프로를 사용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줄 때 있잖아. 돈 같은 거 살짝 그 요만큼 줄 때 슈꾸리만큼 그때는 보통 이제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50%부터 아니면 중위소득의 80%부터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거든. 근데 요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2명을 캐리하고 싶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2명이 아니지. 아들, 딸 하나 포함 마누라까지 해야 하니까 셋이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어제 봤을 때는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더라고. 내가 봤을 때 시차랑 그 기준차랑 지금 2022년도 기준차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은 487만 6천 원이었는데 5%가 올라가서 지금은 2022년 기준 512만 원. 이게 딱 가운데라는 거야. 딱 가운데. 내가 4명을 부양하고 싶다 그러면 512만 원을 여러분들이 딱 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딱 평타치 가운데에 있는 거라고 하지. 근데 사실 뭐 혼자서 500 벌기가 쉽나? 그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면 그러면 요게 빈곤층에 해당될 거면 한 이제 255만 원 정도 되면 이제 4인 가족에서 빈곤층인데 솔직히 4인 가족으로 255만 원 살라고 하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살라고 하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문득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또 평균 소득은 또 얼마나 될까? 한 상위 3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들 때는 보통 평균 소득을 상정해 놓는 경우 많잖아. 상위 30%.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걸 보는데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인 소득, 2인 소득, 3인 가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균 소득은 계속 쭉 올라가거든. 그래서 3인 이하였을 때 중위 소득은 620만 원이고 4인일 때는 그 720만 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한 거는 중위 소득이 아니라 평균 소득이야. 평균 소득이 620, 720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5인, 6인부터는 잘 안 올라가.
되게 신기하지. 5인 가구였을 때는 720에서 730이 평균 소득이 되고 6인 가구였을 땐 770이 되고 7인 가구 이럴 땐 820만 원이 평균 소득이 되더라고. 그래서 3인 사이까지 쭉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는 별 차이 없이 쭈루루루 간다 평균 소득이. 그래서 요게 조금 재밌었는데, 근데 뭐 보통 이제 4인 가구라고 했을 때 애가 둘이 있으면 맞벌이를 안 하기가 쉽진 않거든 사실 지금 와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 맞벌이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맞벌이 비율은 역대 최대인데 46.3%거든. 참고로 OECD 맞벌이 비율은 62.5%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에 있는 나라,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 한국의 근처에 있는 나라, 뭐 일단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은 여자들 다 일한다. 맞벌이 개쩐다. 그리고 중국도 맞벌이율이 굉장히 높아. 중국은 그런 뭔가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잖아. 이때부터 여성 맞벌이율 되게 높았어. 여자들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높고, 뭐 대만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최약체 항상 말했잖아. 여자들은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여자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야. 한국에 다른 나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46.3%라는 걸 감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으로 넘어가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걸 오롯이 혼자서 캐리하고 있는 가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근데 한 달에 720을 어떻게 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혼자서 캐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 720을 실수령액으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는 이게 항상 나오는 이 기준이라는 게 세전이거든. 세전이라서 요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대충 한 600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 6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세금 떼고 한 600 정도를 번다고 하면 상위 한 30% 정도 평균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딱 요 정도 벌거든. 내 친구가 가끔씩 요새 좀 자주 오는 애에서 이겨내자라고 뭘 이겨내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슬픈데 걔가 돈 버는 게 한 이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걔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 사실 남자가 세전에 월 720 버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근데도 항상 나한테는 한 말이, 어바나 남자가 말이다 돈만 많이 벌면 싸울 일이 없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 요즘 내 그 라방에 교대 근무하러 자주 들어오거든. 야간에 하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월 평균 소득을 번다고 했을 때도 그런 뭔가 가정으로서의 그런 뭐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우란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좀 가장들이 좀 큰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치면 이제 병신 취급 받는 거고, 그리고 그냥 오히려 이제 자기야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자기랑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막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해야 돼. 실제로 방금 내 친구가 그렇게 그대로 하거든. 근데 여튼간에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여튼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요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뭔가 그런 뭔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게 요새는 많이 힘들어졌다. 분위기가 그래. 피해의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뭐 이러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야? 고양이다. 결론은 고양이. 고양이는 여러분들에게 찡찡거리지 않아. 물론 가장으로서의 대접도 해주진 않지만, 근데 귀엽단 말이야. 귀여우니까. 여튼 돈 많이 못 번다 그러면 고양이 책임지고 사세요. 그게 최고야. 고양이가 최고야. 그러니까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도리의 섀도우 복싱으로 슉슉 댐프시로 슉슉슉슉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